1926년 12월 28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경성 한복판의 섬뜩한 총성과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일제 식민 지배의 심장이자 폭압을 상징하던 경성 시가지에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 단 한 명의 조선인이 일으킨 이 충격적인 거사,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토록 비장한 저항을 계획했던 것일까요? 그날의 사건은 일본인들에게 경성 시가지 폭탄 사건이라 불리며 엄청난 경악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오늘 우리는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한 청년 독립운동가의 잊혀진 투쟁과 그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름 없는 영웅의 숨겨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질지 함께 그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찾아 떠나보시죠. 압도적인 긴장감과 깊은 몰입감으로 한 시대를 관통하는 용기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1920년대의 조선은 그야말로 암울함과 고통이 뒤섞인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서구 문물이 유입되며 경성 시가지가 화려하고 번화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제의 잔혹한 식민 지배와 무자비한 경제 수탈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우리 민족의 삶은 극심한 가난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일제의 착취 구조를 상징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였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일본인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시켜 우리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몰았습니다. 비옥한 논밭에서 수확된 귀한 쌀은 일본으로 쉴 새 없이 실려나갔고 정작 조선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삶은 처참했고 희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식산은행 또한 일제의 식민정책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조선의 산업과 경제를 일본 본토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두 기관은 조선 민중의 피와 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착취의 본거지이자 일제 폭력의 심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건물 외관은 조선 민중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 청년은 분노와 절망을 넘어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평안남도 평원 출신의 나석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 땅에서 민족의 고통과 일제의 불의를 생생히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타고난 의협심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그는 일찌감치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험난한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죠. 1919년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을 휩쓸며 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순간에도 나석주 의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의 염원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단체에 몸담고 무장투쟁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로 망명한 후에는 김원봉 단장이 이끄는 의열단에 가입하며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의열단은 폭력은 조선 독립운동의 유일한 무기라는 신념 아래 총독부와 주요 기관을 폭파하고 요인들을 암살하는 등 과감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던 단체였죠. 나석주 의사는 의열단의 일원이 되어 조국을 억압하는 식민 지배의 심장을 직접 겨누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 해방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비장한 각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조국 해방의 열망과 비장한 각오를 품었던 나석주 의사는 이제 그 결의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926년 상하이의 어둑한 의열단 본부 한편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치밀한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는 경성 시가지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표시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은 마치 일제의 심장을 상징하는 듯 위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침묵 속에서 지도 위 목표물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심장을 겨누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지들과 마지막 눈빛을 교환하며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거사 전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었을 독립에 대한 염원과 서로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마음은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교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폭력만이 독립의 유일한 무기라는 의열단의 신념 아래 나석주 의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한 헌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계획은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상하이에서 경성으로 은밀히 잠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조선인 상인으로 위장하여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기차와 배를 갈아타며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숨죽이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의 발걸음에는 결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복잡한 항구와 번화한 기차역을 오가면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목표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경성 땅을 밟은 나석주 의사는 곧장 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폭탄과 총기 확보였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된 경로를 통해 은밀히 무기를 전달받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심스럽게 폭탄의 신관을 확인하고 권총의 탄창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해방을 향한 염원이 담긴 폭탄이자 불의에 맞설 단호한 의지가 깃든 권총이었죠.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은 그의 뜨거운 심장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거사날이 다가올수록 경성시가지의 공기는 나석주 의사에게 더욱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목표물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 주변을 몇 번이고 오가며 지형을 익히고 경비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경성의 거리였지만 그의 눈에는 일제의 경제 수탈로 고통받는 민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겁니다. 식민 지배의 상징과도 같은 웅장한 건물들은 그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표적 그 자체였죠. 거사 직전의 시간, 그는 홀로 곤회에 잠겼을 것입니다. 과연 이 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염원이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수없이 되뇌었겠죠.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낸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나선 그의 용기는 비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1926년 12월 28일,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성의 겨울 아침은 차가웠지만 나석주 의사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결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26년 12월 28일, 차가운 경성의 겨울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나석주 의사는 마침내 결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겉으로는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거리를 걸었을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 목표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죠. 먼저 그가 당도한 곳은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고 농민들을 수탈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은 착취의 상징이자 민족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보였을 겁니다. 나석주 의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폭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숙명처럼 일제 착취의 심장을 향해 힘껏 던졌죠. 굉음과 함께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혼비백산한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 속에서도 나석주 의사는 흔들림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조선식산은행이었습니다. 이곳 또한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고 식민지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일제의 또 다른 폭력적인 심장이었죠. 나석주 의사는 이곳에도 주저없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두 번의 폭발음은 그날 경성시가지 전체를 진동시키며 일제에 대한 조선인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혼란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고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성시가지 한복판은 삽시간에 총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인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권총을 꺼내 들고 수많은 일본 경찰들을 향해 당당히 맞섰습니다.
단 한 명의 독립투사가 압도적인 수의 일제 경찰에 맞서 싸우는 처절하고도 비장한 항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일본 경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며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이때 그의 몸에 첫 번째 총알이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나석주 의사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총을 쏘며 전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고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에게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만이 유일한 목표였을 테니까요.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마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는 듯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식민 지배의 상징인 경성시가지 한복판에서 한 청년의 불굴의 의지가 총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 경찰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석주 의사는 마지막까지 항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경성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 그의 뜨거운 피가 거리를 적시며 비장한 최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성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나석주 의사의 뜨거운 피는 식어가는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발의 총탄이 그의 몸을 관통했고 거리를 내달리던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죠. 사방에서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일본 경찰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일본 경찰들이 그를 완전히 에워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석주 의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겨눴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식민지 조선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아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만세. 그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처절한 저항이자 조선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그의 몸은 차가운 경성 거리에 쓰러졌고 그렇게 한 독립투사의 장렬한 최후가 막을 내렸습니다. 나석주 의사의 순국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사건을 경성시가지 폭탄 사건이라 부르며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그를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비장한 희생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용기 있는 항쟁 소식을 은밀하게 전하며 독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의 피가 뿌려진 경성거리는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의 뜨거운 염원이 응축된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나석주 의사의 이름은 다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우리 기억 속에서 다소 잊혀진 듯합니다. 그의 거사가 단발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의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조명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향해 던진 폭탄과 마지막 총성, 그리고 조선 독립만세라는 그의 절규는 일제 수탈의 심장을 겨냥한 직접적인 타격이었고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가던 민족에게 강력한 각성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석주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을 잃었을 때 한 개인이 어떤 고통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독립의 정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나석주 의사의 이름이 비록 다른 영웅들에 비해 덜 알려졌을지라도 그의 마지막 외침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울려 퍼져야 할 지쳐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